50대에 깨달은 인생의 진실. 50대 중년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족을 위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그곳엔 흰 머리와 깊어진 주름 사이로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지점입니다. 아직 늙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젊지도 않은 이 시간, 마치 산의 정상을 넘어 하산길에 접어든 등산객처럼 우리는 이제 오르막이 아닌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리막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인생의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우리는 품위 있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군가 나를 돌봐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채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신체적 약화입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허리가 굽어 오래 서 있기조차 버거워집니다. 예전엔 가볍게 들던 물건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몸이 약해지면 삶의 방향이 좁아집니다. 마트에 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지지요. 더 무서운 것은 정서적 고립입니다.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섬이 되어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섬 말입니다. 고독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은 높아지고 삶의 의욕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주도권의 상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고 요양시설에 의탁해야 하며 때로는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우리가 누군가의 시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엄성을 위협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노년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신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지켜온 자아의 완성이며 인생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의 공간에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경각심입니다. 첫 번째, 정신의 자립,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50대가 되어 깨달은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정신의 자립입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가지만 정신만큼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며 무엇보다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연료가 됩니다. 악기를 배우십시오. 외국어를 공부하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운다는 자세입니다. 저는 52세에 첼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음도 제대로 내지 못했지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저는 제 안에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될 때마다 저는 나이 들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서도 중요합니다. 책은 우리를 고립에서 구해줍니다. 책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며 깊은 사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신의 자립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드라마마 두 번째, 관계의 정리. 진짜 내 편을 찾으십시오. 50대가 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날,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애썼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회 친구, 동네 지인들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정말 힘들 때, 정말 외로울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사라지고 진짜 나를 아끼는 몇 명만이 남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몇 명입니다. 내가 아플 때 병문안을 와줄 사람, 내가 외로울 때 전화를 걸어줄 사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진심을 나누십시오. 관계는 은행 예금과 같습니다. 지금 정성껏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가십시오. 비슷한 취미를 가진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관계의 정리와 새로운 관계의 형성,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나와 함께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노년이 진정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다비드 세 번째, 몸의 체력, 건강이 곧 자유입니다. 50대가 되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 곧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며 그것은 곧 거동불능으로 연결됩니다.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식습관도 바꾸십시오. 50대부터는 먹는 것이 약이 됩니다. 과식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가공식품을 멀리하십시오. 술은 줄이고 담배는 끊으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많은 질병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꼭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지 하며 방치하다가는 큰 병을 키우게 됩니다. 건강한 몸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의 기초입니다. 몸은 우리가 평생 살아갈 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집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30대, 40대의 나에게 전합니다. 지금 당신은 바쁠 것입니다. 일에 치이고 가족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부디 이 편지를 읽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50대는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어제 30대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거울 속에 중년의 얼굴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그때 저축을 더 했더라면, 그때 관계를 더 잘 가꿔놨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매달 조금씩 저축하기,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당신의 50대를 만들고 당신의 노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채 늙어가면 당신의 가족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깊은 지혜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젊음의 열정도 좋지만
나이가 주는 성숙함과 여유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준비된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압박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고, 성과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져 삶 자체를 음미할 수 있으며, 쌓아온 지혜로 젊은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내게는 기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을 바꾸며, 한 달이 모여 1년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5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성장하며 품격 있게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추억톡톡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값진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안부를 묻듯 편안하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매일 기분 좋은 동행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노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